이전 영상 프랑크푸르트 홈 경기장에서 진 루프트한자 항공이 과연 이번에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플라이케입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영상들은 숙지하셔야 경기를 관람하는데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바로 경기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출전하는 항공사는 처음으로 영상에 담은 카고 로직 에어 회사입니다. 꼬리에 영국 국기가 있는 걸 보아 영국 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상남자 비행기 보잉 747입니다. 기술을 들면서 플레어를 시작하는데요. 항공기가 무거워서 그런지 강하율이 많이 줄지 않고 펌 랜딩을 선사했습니다. 그래도 안전하게 센터라인을 지키면서 잘 내렸습니다. 노즈 기어가 무조건 늦게 닿는 것이 안락성에 좋은 것은 아니고 지면에 닿기 직전에 조종간을 살짝 들어 사뿐히 닿도록 하는 스킬이 좋은 겁니다. 이 항공기를 보시면 닿으려는 순간 생각보다 많이 당겨서 오히려 다시 들리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부여받았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척하면 어떤 비행기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보잉 737 선익스프레스 항공사인데요. 동체에 터키 국기가 선명하게 도장되어 있습니다. 대형기를 타다가 소형기로 전환을 하면 조종석에서 바라보는 시야 높이가 달라 처음에는 조금 에러를 먹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대형기가 크고 시야가 높은 데서 터치다운 하기 때문이죠. 근데 몇 개월 타면 또 금방 익숙해지기는 합니다. 이번 랜딩은 어떠셨나요? 항공기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들지 않았나요? 무거울 때랑 가벼울 때 플레어시 조종간을 당기는 느낌이 다른데요. 이번에는 항공기가 접지하려는 순간 기술을 더 들면서 강하율을 줄여주고자 했지만 바로 터치다운을 하였습니다. 잘생긴 항공기 보잉 777입니다. 활주로에 접근하는 자태가 마치 독수리가 사냥하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메인 기어가 독수리의 발톱 같네요. 접근 항공기를 자세하게 보시면 센터라인을 맞추기 위해 날개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메인 기어가 활줄에 접지하면 날개 위에 있는 스피드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올라오고 조종사는 수동으로 엔진 역추진을 작동시켜 항공기를 세웁니다. 물론 바퀴에도 브레이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조종간을 바람이 부는 쪽으로 밀어서 안정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형기는 30에서 40피트에서 플레어를 시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0피트에서 10피트까지 1초 간격으로 내려오고 마지막 남은 10피트는 3초 정도의 강하율로 내려옵니다. 이 조종사도 지면에 가까워지니 마지막에 조종간을 더 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닿아 가벼워 보이는 비행기는 살짝 바운싱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안락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 홈그라운드 루프트한자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해 칼을 갈고 나온 모습입니다. 막내 320 네오가 먼저 출전하였는데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칵핏에서 기계음으로 고도로 알려준다고 했죠. 50, 40, 30, 20, 10 터치다운. 보통 이 정도의 속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기가 무겁거나 뒷바람이 분다거나 기타 등의 이유로 플레어를 일찍 시작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조종사들은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기술을 잠시 내렸다가 다시 들기도 합니다. 이 항공기 또한 가벼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강하지를 않자 조종사분께서 기술을 내렸다가 다시 드는 조작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처럼 강하율이 적어서 조작하는 게 낫지 50, 30, 10처럼 중간에 고도가 생략될 정도의 강화를 하면 하드랜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센터라인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조종간으로 조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중동의 강자 에미레이트 보잉 777입니다. 플레어를 할 때 생각보다 많이 잡아당겼다고 생각해서 조금 풀어주면서 랜딩을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대응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합니다. 전세계 조종사들이 취직하는 곳으로 아는데 역시 좋은 랜딩을 선사하였습니다. 동체 위아래 흔들림이 적고 다 좋았지만 강화를 위해 기술을 조금 풀어준 면에서 강하율이 증가하면서 접지 시 타이어에 연기가 많이 난 것을 통해 충격은 조금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미세한 차이를 위한 설명이지 정말 잘 내린 겁니다. 여기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인데요. 공항 근처에 산책로를 통해서 착륙하는 비행기를 보실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에 독일에 오셔서 시간 되시면 구경하시거나
사진 찍는 장소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양한 항공사와 항공기들을 보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본 적 없는 크로아티아 항공사 에어버스 319입니다. 항공기 도장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으시죠? 에어버스 특징은 앞이 둥글게 생긴 게 특징인데 이거는 또 짧다 보니 비엔나 소세지가 생각나네요. 지난번 영상과 이번 영상을 보시면 안정성 점수에서 웬만하면 감점을 안 주는데요. 이 항공기는 플레어를 하고 터치다운까지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플레어를 했죠? 아직 떠 있죠? 언제 닿을까요? 이제서야 닿네요. 이를 롱 플레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델타 항공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터치다운 존에 들어왔냐 안 왔냐가 중요하겠습니다. 활주로가 길어서 망정이지 짧았다면 활주로를 오버런해서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조종사가 안전에 위협되는 운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Flight Operations Quality Assurance 줄여서 통상 포카라고 있는데요. 이는 항공기 운항 중 모든 비행 자료를 기록, 분석, 가시화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하여 운행 중 항공사에서 설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자동으로 운항부서로 보고가 되고 조종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그럼 기장님은 경위를 설명하고 면담을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받습니다. 항공사에서도 항상 안전이 넘버원이기 때문에 이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며 조종사분들도 이 포카에 찍히지 않기 위해 항상 신경을 쓰는 편입니다. 조종사 입장에서 고객의 안락성을 위해 소프트 랜딩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줬지만 오히려 안전성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낳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조종사분들도 아마 칵핏에서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이 정도면 회사서 전화 오는 건 아닌지 하고 말입니다. 아직 1등은 에미레이트 항공사인데요. 프랑크푸르트 홈 경기장에서 루프트한자 큰형님 MD-11 출전합니다. 과연 1등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의욕이 너무 앞서서 그런 건가요? 거의 플레이 없이 펌 랜딩을 하였습니다. 동체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 거 보셨죠? 아무리 화물기이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랜딩입니다. 컨디션에 따라서도 매번 달라지는 게 랜딩이긴 합니다. 살짝 바운싱 한 것 또한 감점의 요소가 된 듯합니다. 독일의 자존심, 이대로 무너지는 것인가요? 벤치에서 경기를 바라보기만 했던 루프트한자의 막내 에어버스 319가 출전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좋은 랜딩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아직까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많은 관중들이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기장님이 플레어를 시작합니다. 안정적으로 내려와 사뿐히 터치다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노즈 기어까지 신경 써준 이번 랜딩, 괜찮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역전을 할 수 있을까요?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요. 에미레이트보다 기술성은 0.1점 높은 가운데 안락성은 동점이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루프트한자가 지난번의 서력을 딛고 막내 에어버스 319가 선전에 우승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주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간 국가대표 선발전이 있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플라이키였습니다.